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함께 담기는 하노이 선언이 나올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열차를 탄 이유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3일 왕복하면 6일 동안 기차만 타는 시간만 한 6일 정도 걸리는 그렇죠. 시간이 4,000km가 넘지. 네, 4,000km 아니면 4,500km 예. 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동 시간만 일주일이 걸리는 그것을 이렇게 택한 것은 나름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예. 우선 제가 첫 번째 판단은 일단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을 관통해서 쭉 오게 됩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춘절 지금 그 교통 지금 그 특수 기간이라 가지고 3월 1일까지는 계속 굉장히 중국에서 특별하게 이 정편을 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 노선을 내준 상황이죠. 예. 그 정도로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배려가 많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난번에 센토사 때 보면은 중국 기가 있는 비행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노동신문에도 그대로 실어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르게 중국의 후원을 그러니까 열차를 북중 통해서 관계를 다시 하는?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보면 제가 볼 때는 돌아갈 때 정도에는 이번에는 베이징을 돌려서 오지는 않았는데요. 예. 돌아갈 때는 베이징을 돌려서 시진핑 주석이나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갔다가 평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북경으로 가는 것 전례에 비하면 예.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시간적으로는 크게 세이브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을 실제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지금 동선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네네. 중국을 관통해서 간다 그러면 그 차제에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오랫동안 평양을 비우게 됩니다. 일주일 예. 이상을 평양을 비운다는 게 사실 북한 지도자로서는 꽤나 부담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렇게 단행을 한 거죠. 예. 그 인도로 체제 관리에 자신 있다라고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렇게 긴 시간을 이동해서 내일 오전에 베트남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어디를 들릴 것인가 이 부분에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김창선 부장이 꼭 여러 곳을 둘러봤죠.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삼성 단지, 네. 하노이에서 스마트폰. 북쪽으로 있는 그쪽에 있는 단지들을 좀 둘러보기도 하고, 호치민 묘소도 둘러보고 여러 곳 둘러봐서 아마 그런 동선 속에서 포함되어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우리로서는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 단지, 그렇죠. 전자 단지를 혹시나 둘러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꽤나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지금 이렇게 그냥 다른 나라처럼 천천히 따라가기보다 빨리 단숨에 따라잡겠다라는 경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첨단 산업이고 가장 강력한 기업인 삼성을 보고 싶어할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해보게 수행원의 됩니다. 면면을 봐도 이번에 경제 시찰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수영 같은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왔죠. 경제부장입니다. 예. 원래 오수영이라는 사람이 당에서 활동한 거 처음에도 정자공업부 국장 출신으로부터 이제 우리 정부로 노출되기 시작한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정자공업부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는 그런 인물로서 경제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에는 경제 쪽에 가지고 있는 박봉주 총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백세봉 이제 부총리가 있고 그러와서 이제 오수용 이렇게 이제 경제 관료 핵심 관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와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인물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예상 행보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실무 협상이 지금 하노이에서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닷새째 협상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게 협상이 마감이 됐거든요. 좀 이런 것들을 두고 좀 긍정적인 지금 협상에서 상당히 이견을 좁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만한 신호는 사실은 저는 미국의 언론들이나 여러 가지를 찾아봐도 그럴 만한 건 사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워낙 뭐 지금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한데 단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실무 협상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다. 예. 사실은 실무 협상을 언제 비건이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를 했냐면 10월 달에 이제 평양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야기한 게 실무 레벨의 협상을 하자라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희하고 비건의 만남은 계속 그렇죠. 안 계속 이루어졌어요. 만날 것이다, 만날 것이다 결국은 이야기만 이제 있었지만. 김영철이가 이제 워싱턴 D.C. 갔을 때 그 맥락에서 내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을 만나 줄 테니 예. 그 대가로 실무회담을 시작하는 모종의 이런 협상이 있었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불과 네. 보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시점이라서 예. 어느 정도까지 됐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이게 핵이라는 게 예.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서로가 이게 협상이 꽤 복잡하거든요. 주고받아야 될 것들이 그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어서 조금 제가 볼 때 가시적인 성과가 낮다라고 저거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 협상이 늦게 시작이 됐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성과를 냈을지 그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애매한 결과가 도출될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을 하신다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일단 지난번보다는 나을 겁니다. 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곤혹스럽고 또 돌아가서도 굉장히 계속 언론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아야 했고 예. 더욱이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의회 권력이 민주당의 하원이 넘어가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청문회나 여러 가지 절차 속에서 정상회담 이후에 폼페오 국무장관 불러서 많이 청문회를 통해서 많이 따지게 될 겁니다. 그런 걸 봐서라도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지난번보다는 나을 겁니다. 나을 건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최소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걸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그게 폐기한 것에 대해 사찰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상황 조처가 이루어지면라고 했던 부분인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접근할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미국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 전반적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신고와 검증과 폐기와 사찰이 포함되어 있는 행동 절차, 그걸 로드맵이라 그러죠. 이거 전체에 대해서라도 합의를 해내겠다. 이거 전체를 이번에 다 일일이 다 합의하지는 못합니다. 예. 못하고 그거를 만들겠다라는 합의라도 나오는 것이 미국에서는 지금 전략적으로 최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 네네.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거까지 간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처음 만날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단 전해지는 걸로는 모레죠. 27일에 만찬으로 이제 만날 것이다. 만찬으로 시작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이례적이죠. 지난번에 이제 센터사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그 당일날 한번 오전에 만나고 업무 오찬이라고 해서 만나고 서명하고 흩어졌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게 다였어요. 실적으로 만나고 회담한 시간은 2시간 남짓한 그런 시간이었고 했었는데 이번 같은 이제 저녁 만찬을 27일 날 26일 날 내일 이제 저녁 때 되면은 예. 다 하노이에 두 도착을 정상이 하죠. 도착을 하게 네네. 되고 그 다음 날 되면 어쨌든 이제 이 베트남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될 겁니다. 뭐 그런 시간하면 오후 시간이 남아 있고 저녁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준비도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시간이 이제 만찬을 통해서 서로 좀 워밍업 세션이라고 그래야 할까요? 서로 분위기를 풀고 뭐 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네. 그렇게 간다면 분위기가 일단은 사람 만남이거든요. 예. 국가의 일인데 특히 사실 국가의 일이라고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서 어느 정도까지 또 실제로 식사를 하면서 예. 마음이 많이 풀어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네. 나오기를 저도 뭐 지금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을 좀 해보면 만찬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잘 됐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랬을 겁니다.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만나면은 많이 만나는 만큼 저는 서로 간에 합의될 부분들이 더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번에 그때 딸랑 1시간 반 만나서 끝내버렸거든요. 더 이상 합의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 예. 그러니까 그냥 만나서 서로 나쁘키지 말고 서명하고 끝내자 이랬던 네. 거거든요. 그날 새벽까지 그 폼페오하고 다 그 김영철하고 그 실무 협상을 했는데도 그쵸. 결과가 안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두 정상이 많이 만나고 뭐 낯불키더라도 오후에라도 아니면 만찬 이후에라도 뭐 그 더 여지가 있어서 더 좁힐 여지가 있어서 만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요. 예. 조금 더 좋은 결과, 네. 좋은 결과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더 유리한 결과라는 거겠죠. 그것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내일 뭐 만찬장에서 만나게 되고 하이라이트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때처럼 28일 딱 하루 만에 뭐 집중이 될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오전에 한번 하겠죠. 예. 하고 나서 뭐 오찬이 있든지 실무 오찬을 하든지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가능하다면 오후에도 한 번 더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가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서로가 그러면 한 번 더 만나서 나도 더 생각해 볼 테니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희망이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정도 해서 뭐 다음을 기약합시다 라고 마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밤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이에 앞서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늘 도착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도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비건은 벌써 이제 갑자기 사실은 원래 이제 부차관보 웡이라는 이제 부차관보가 예. 먼저 가서 예. 협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또 비건이 들어가서 예. 협상을 했고 또 이제 오늘 이제 폼페오가 들어가서 협상을 하게 되는 3단계로 미국은 지금 이렇게 파견을 해서 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그 인도로 미국은 아주 그야말로 바텀업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따져서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뭔가를 올려놓고 싶어하는 그런 열심히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북한이 어떨지는 사실 아직까지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네. 폼페이오 장관의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폼페이오 장관이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 않는 이런 좀 발언들을 했거든요. 이 발언의 의미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조심스럽죠. 네. 폼페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 얘도 가서 이렇게 곤혹을 치르기도 했고 사실 지난번에 센토사 정상회담 때 워낙 높은 수준의 기대를 전 세계를 뜨게 만들어서 뭐 혹자는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과거 핵 문제도 다 신고하게 되고 최소한 핵탄두 몇 개는 뭐 반출해서 해체할 거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 예. 전 세계가 들떠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워낙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는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또 본인도 곤혹스러웠을 거니까 예. 일단은 지금 어떤 뭔가를 미래를 뭔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것 같지는 않고 매우 조심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일단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회담을 코앞에 두고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해석이 네. 분분한데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북한과 미국이 종전 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언급을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대통령께서 예.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보다 더 이 민간인이 접할 수 없는 이 청와대라는 것은 저도 있어봤지만 독점적으로 외교 안보에 관한 정보들이 다 그쪽에 모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제가 민간인이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제가 맥락상 파악해 보면 예. 종전 선언을 합의해 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미국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이 지금 주려고 하려는 거는 연락사무소 개설 정도는 해주려고 그러고요. 예. 하는 것 같은데 종전선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종전선언과 관계돼서는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종전선언을 위한 선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신한반도 체제라는 이 키워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가 개방이 된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북한 경제 개발에 대해서 뭐 다른 국가들의 어떤 뭐 선제적인 좀 움직임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 않았는데
모든 국가들이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테고 예.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게 이제 장이 서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게 진출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 지구상에 뭐 얼마 남지 않은 사실 블루칩일 수 있는 곳이지요. 사실은 네. 워낙 폐쇄돼 닫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것을 통해서 이 해양 세력과 대륙과의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은 굉장히 그 큰 변화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장 뭐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그럴 수도 있지는 않고 그러나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이제 결과가 나와서 예, 긍정적인 결과라는 거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실천이 완전히 확인돼서 미국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신호겠죠. 그 정도 된다고 그렇다면 한국도 뭐 그러면 이제 중국이든 일본이든 빗장이 풀리게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통일, 평화 통일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그런 일인데 전략적으로 볼 때는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지난번에는 이제 청사진을 베트남에 대한 번영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 대통령 수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반도 구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반도 체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새롭게 북한으로 하여금 아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보여줘서 결단을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면 결단을 하게끔 하는 그 전략 아닌가 그건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 속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는데 어떤 결과로 나아갈지 집중해서 그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